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발행은 2025년 4분기 소식지 한 권인데요. 아, 네. 보통 이런 소식지는 그냥 훑어보고 넘기기 쉬운데 이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활동 보고서가 아니에요.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온 한 기관이 지역 청소년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성장 기록물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소식지를 나침반 삼아서 원주시 청소년들의 활동, 생각,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그 점에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자료야말로 겉으로 드러난 성과 너머에 있는 지역사회의 진짜 활력, 또 미래 세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창이죠. 그렇죠. 청소년들의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나아가서는 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추적해 보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럼 첫 장부터 한번 넘겨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개관 30주년 기념식 소식이네요. 30년이라. 와, 사람으로 치면 정말 중요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주제를 이립으로 잡았더라고요. 이립이요? 네, 공자의 나이 30을 뜻하는 말인데 모든 기초를 세우고 자기 길을 굳건히 세운다, 뭐 이런 의미죠. 지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아, 기념식 사진들을 보니까 그냥 흔한 기관 행사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어땠는데요? 무대 위 주인공들이 전부 청소년들이었어요. 댄스, 밴드, 우쿨렐레 공연까지. 24개나 되는 청소년 자치기구나 동아리가 직접 무대를 꾸몄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기념식이 아니라 정말 그들만의 축제였던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수련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0주년의 주인공은 기관이 아니라 바로 청소년이다. 이걸 아주 명확히 한 거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약속?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4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아주 유심히 봤어요. 일상의 쉼터, 주체적인 성장 공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활동 거점,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 강화. 다 좋은 말인데 사실 이런 슬로건은 어디서든 내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실현하기 어렵고 또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일상의 쉼터가 가장 어렵고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쉼터요.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쉬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전함을 느끼고 언제든 찾아와 기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과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안전한 쉼터라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뭐 주체적인 성장이든 사회 참여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비전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수련관 포럼 시리즈에서 드러나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들이죠. 포럼 주제들이 정말 과감해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포럼이 청소년 수련관을 말하다인데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아이들이 기관장님이나 시민들 앞에서 우리 공간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보통은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청소년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운영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죠. 더 놀라웠던 건 두 번째 포럼 주제였어요. 청소년 연애 어떻게 생각해? 와, 이걸 공론회장으로 끌어낼 생각을 했다니. 하하, 저도 그 부분 보고 놀랐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아이들의 시시콜콜한 잡담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어른들의 훈계로 변질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진을 보면 화이트보드에 연애는 자유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은 아주 진지한 생각들이 가득해요. 이건 어른들이 금기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지하게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관계에 대해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포럼인 스마트폰 사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스마트폰 그만 써라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4개조로 나눠서 사용 실태부터 디지털 윤리, 미를 학습 도구로서의 가능성까지 분석하고 발표했더라고요. 거의 대학생 수준의 프로젝트죠. 네, 정말요. 맞습니다. 이 포럼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찾고 자기 논리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 과정 자체를 배우는 훈련의 장인셈입니다. 앞서 말한 수련관의 비전, 주체적인 성장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자치 활동이 포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다른 지역 수련관이랑 업무 협약을 맺기도 하고 직접 카페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기부까지 한다니 정말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치 역량을 키우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믿기 힘든 결과물로 터져나오더군요. 소식지에 실린 수상 소식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 맞아요. 그중에서도 정희찬 학생의 청소년 교육정책 공모전 대상 수상 소식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제안 내용이 정말 놀라웠죠. 산학연 네트워크 클러스터 조성이라니. 네.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구체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산학연 클러스터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핵심은 아주 명쾌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기업이랑 대학, 연구소를 엮어서 청소년들이 굳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도 원주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 딱 이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동네에 도서관 지어주세요 같은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맞서서 청소년의 시각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경제 발전 로드맵인 셈입니다. 와, 정희찬 학생의 소감을 보면 이 아이디어의 진정성이 더 와닿아요. 친구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원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친구와 공동체의 미래까지 고민하는 거네요.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런 생각을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는 게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례는 청소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때로는 기성세대보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성과 바로 옆에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포상식에서 우수 지도사상을 받은 이희준 지도사님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 지도사님의 수상소감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포상에 연연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죠. 정희천 학생 같은 놀라운 성과 뒤에는 그 재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믿어주면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이희준 지도사님 같은 조력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청소년의 성장은 이런 지지적인 생태계 안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정책을 제안하는 대단한 활동들도 있지만 이런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결국 평소의 일상적인 활동들에서 길러지는 거겠죠. 소식지에 담긴 다른 활동들도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맞아요. 그중 AI 페스티벌이 눈에 띄었어요. 보통 AI라고 하면 코딩, 알고리즘, 뭔가 머리 같은 공부부터 떠올리잖아요. 저도요. 그런데 여기선 로봇계랑 춤을 추고 내가 직접 AI 로봇을 만들고 VR 버스를 타는 식이에요. 완전히 즐거운 놀이로 접근했더라고요. 그러니 참가자 만족도가 91.9%가 나왔겠죠. 와, 미래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바꿔준 아주 영리한 기획이라고 봅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는 활동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득템마장, 플리마켓처럼 나눔의 경제를 배우는 활동도 있고 커피의 변신은 무죄라는 프로그램은 이름부터 재밌어요. 아, 그거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방향제나 비누로 만드는 재활용 활동이죠. 환경 문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어요. 또 영웅제과점 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지역 경찰관들에게 전달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거던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활동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소식지 마지막에 실린 두 편의 수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소식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수기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야기였죠. 처음 수련관에 왔을 때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나만 혼자면 어떡하지 하고 엄청 걱정했대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가면 느끼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정말 보편적인 두려움이죠. 저도 어릴 때 전학 갔던 첫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바로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귀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작가라는 꿈까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숙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도 이곳을 널리 알려서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자신이 받은 좋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 이게 진짜 성장이죠. 그리고 또 다른 수기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시선이라 더 흥미로웠어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처음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가르치는 역할이 처음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응원해주는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이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완벽한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AI 페스티벌, 정책 공모전, 플리마켓, 그리고 이 수기들까지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겠네요. 정확합니다. AI 페스티벌로 미래 역량을,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두 편의 수기가 보여준 것처럼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힘을 실어주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관의 존재 이유인 셈이고요. 오늘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소식지 한 권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성장하는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넘어서 청소년에겐 안전한 쉼터이자 도전의 무대가 되고 지역사회에는 미래를 키워내는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소식지에는 분명 AI 페스티벌이나 정책 공모전 대상 같은 화려한 성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중학생 친구의 수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요. 그 친구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는 내 편이 되어주는 곳이라는 깊은 안도감과 소속감을 느낀 바로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